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방송인 황현희 씨 잘 아십니까? 네. 한때 또 그 유명한 개그맨이었죠. 지금은 개그맨보다는 성공한 투자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쩌면 이 황현희 씨가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런 투자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돈만 또 이렇게 잘 버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에 대해서도 올곧은 소리를 가끔 내왔습니다. 이번에도 말이죠. 아주 그 중요한 시점에 또 대한민국을 위한 그런 어떤 올곧은 목소리를 냈다고 보여지는데요. 추미애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무분별하게 무도하게 공격하는 것을 이제 겨냥해서 추미애가 건드리는 사람은 뜨고 대통령도 됐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추미애가 누군가를 공격하면 그 사람은 뜬다는 겁니다. 추미애가 누군가를 공격하면 그 사람은 대통령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추미애의 공격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역풍을 맞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민심과 동떨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법사위원회 차원에서 추미애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러서 청문회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걸 알고 보니까 법사위 차원에서 단독으로 한 거라는 겁니다. 원내대표도 몰랐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도부도 몰랐다는 것인데, 물론 뒤늦게 지금 정청래가 추미애를 응원하고 나섰습니다만은 지금 민주당이 콩가루 당이 됐다. 그리고 또 조희대 대법원장을 청문회 부르는 것은 이재명에게도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딸의 눈치를 보느냐고 지금 민주당이 완전히 개딸의 포획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나간다는 겁니다. 추미애가 또 저렇게 강하게 나가는 이유는 경기도 도지사를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말이죠.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개딸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저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공학으로 대법원장을 욕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말이죠. 방송인 황현희 씨가 유튜브 대담에서 추미애가 겨냥한 인물은 오히려 더 큰 주목을 받았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저격을 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정치권 전반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거죠. 지금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서는 이 법사위원들한테 경고를 보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직 김병기가 원내대표인데요. 김병기가 이기느냐, 아니면 정청래가 이기느냐, 지금 개딸 쪽이 이기느냐, 아니면 김병기처럼 조금 완화된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쪽이 이기느냐. 김병기는 지금 이재명하고는 어느 정도 가까운 것 같은데 지금 정청래하고는 완전히 대척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자기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그런 어떤 투쟁은 조금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또 제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도 정청래한테 끌려다니고 있다. 이재명도 개딸한테 끌려다니고 있다. 결국 민주당을 장악한 것은 개딸이다. 그리고 정권을 장악한 것은 개딸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개딸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추미애가 저렇게 또 하나의 난동질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 난동질이 결국은 역풍을 맞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황현희 씨는 추 위원장이 건드리면 상대가 스타가 되고 심지어 대통령까지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 청문회 역시 정치적 소용돌이를 키울 수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말이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급으로 올라서나요? 모릅니다. 정치는 모릅니다. 정치는 생물입니다. 정치는 한치 앞을 모릅니다. 이재명이 작년 12월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재명은 깜빡할 거로 생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정치입니다. 자, 때문에 추미애가 날아가고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또 대통령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꼭 대통령이 아니라 하더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건드렸다가 정치적 소용돌이 역풍을 맞아서 그야말로 추미애가 깜빵 가는 일도 생길 수 있는 거겠죠. 그거를 지금 황현희 씨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황현희 씨와 함께 출연한 박성태 사람과 사연구소 연구실장은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추 위원장이 과거에도 누구의 제어도 받지 않는 강경한 인물이었다. 한마디로 제멋대로 인물이라는 거죠. 이건 강경도 아니고 한마디로 제어가 안 되는 망아지 같은 인물이었다라고 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장관 동반 사태 논의 당시 추 위원장이 연락을 피하며 상을 흔든 정황을 복수의 관계자들에게 들었다. 그때도 추미애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싸우고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추미애가 막 나가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퇴진시키고 너도 나가라. 그랬더니 연락을 안 받고 지가 끝끝내 안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추미애가 윤석열을 계속 징계를 한다라고 하다가 결국 역풍을 맞고 문재인 정부가 엄청난 고통에 빠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됐던 거죠. 다시 말해서 추미애의 분탕질이 문재인한테는 고통거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그래서 추미애를 제어하기 위해서 연락을 취하면 연락을 피하면서 안 받아버리더라. 이미 나 법무장관 됐어. 나 건드리지 마. 이런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지밖에 모르는 인물이죠. 여기 또 박성태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추 위원장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고려하며 강성 지지층 결집을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추가 저렇게 하는 데에는 다 경기도 도지사를 노리는 거다. 왜 경기도 도지사를 노리느냐? 이재명이가 경기도 도지사하고 대통령 되는 걸 봤기 때문에 나도 그쪽으로 가보겠다라는 얘기이죠. 또 서울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서울 민심이 지금 민주당에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경기도 쪽은 아무래도 좀 더 민주당한테 유리하다. 국회의원도 다 잡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경기도를 노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실제로 추미애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글에서 조희대 대원장이 정치로 걸어나갔다라면서 국회 출석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언제 조희대 대원장이 정치로 걸어나갔습니까? 그러니까 파기환송 재판을 한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이제 만약에 그냥 이재명한테 무죄를 때렸으면 조희대 대원장을 영웅이라고 칭송했겠죠.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오늘 30일 청문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 대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인사들을 증인으로 확정했는데요. 그러나 지난 5월 열렸던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증인 전원이 불출석했던 전례 때문에 조 대원장이 증언대에 나올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제로입니다. 안 나간다고 지가 어떡할 겁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 고발한다? 고발할 테면 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 고발을 해가지고서 공수처 동원해가지고서 조 대원장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공수처조차도 대법원은 마음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판사들을 모두 공적으로 돌려야 되기 때문이죠. 어쨌든 추미애가 조희대 대원장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에미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보시의 참 어머니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내부 총질하려고 한 건 아닌데 결국은 내부 총질로 이어졌던 추미애. 이번에도 과연 이재명을 끌어내리는 그런 우리 보수의 공신이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TV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주시고요. 구독도 함께 부탁을 드립니다. 강신업TV입니다.